네, 반갑습니다. 어슴새벽입니다. 암호자산 시장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투자 마인드와 그리고 주요한 뉴스들을 한 끗 다른 시선으로 분석하고 있는 어슴새벽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좀 시황이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8월 19일에서 하락이 있은 후로 계속 이제 지지부진하다가 그 며칠 전에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 미래 인플레이션 예상 및 앞으로 금리 기조 어떻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에 따라 사실 별 안의 내용은 우리가 다 익히 아는 내용이고 별다른 내용이 없는데, 가격은 이렇게 또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가 CPI 소비자 물가 지수 때 좋게 나왔음에도 또 안 좋게 나왔음에도 별로 움직이지 않았던, 그래서 제가 프레임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알아야 될 뉴스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뉴스들에 잘 나오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불안을 겪어야 될 뉴스들, 그런 수많은 여러 뉴스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암호자산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뉴스를 바라볼 때 그 뉴스가 전달을 해주는 이제 공포의 구간대, 이럴 때는 정말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쏟아져요. 지금도 이제 또 많이 쏟아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좋은 상황에서 안 좋은 뉴스가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의 평정심을 흔들기 위함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한 요 비트코인 차트를 좀 보면, 이동평균선을 보면 이때 이제 교차를 할 때 미리 한번 바텀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주봉으로 잠깐 갔다가 이제 요거보다는 높은 저점이죠. 높은 저점, 잠깐 그 주에만 빠졌으니까 높은 저점을 유지해주는, 그래서 두 번째도 한 번 하고 바텀을 해주고, 시간 지나서 좀 더 높은 저점이 코로나 저점이 한 번 나왔다. 근데 중간에 이제 미드텀 랠리가 나왔었고, 그리고 지금 역시도 이제 교차를 하는 직전이에요. 교차를 이제 거의 딱 했는데 바텀이 한 번 나왔고, 요때처럼 바텀이 나왔죠. 바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게 한번 상승이 나오고 다시 한번 바텀이 나올지, 이렇게 상승이 한 4만 불 정도 나오고 바텀이 한 번 더 살짝 더 높은 바텀이죠. 이제 저점이 더 높은 바텀이 한 번 나와주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이제 이런 흐름이 나올지. 그래서 어떤 흐름으로 갈진 모르지만 여러 가지 이제 보고 있는 여러 지표들이나 우리가 볼 때 지금 그 해시리본 차트 같은 경우도 지난 역대 차트 중에 신뢰도가 좀 높은 보조 지표인데, 거기에서도 이제 바이 시그널이 떴죠. 그래서 채굴자들이 더 이상 팔지 않고 이제는 이제 그 보유한 비트코인을 들고 가는 단계까지 와서 바이 시그널이 뜬 건데, 공포의 순간에 늘 대중하고 반대로 하는 습관, 내 마음이 불편하면 투자 적기고 내 마음이 기쁘고 들뜨면 이제 투자 위기다, 이 생각을 하셔서 이때가 여러분들 마음이 불편하다 하면 지금 이때 용기를 내셔서 얼마라도 더 사시는 그런 이제 현명한 투자자의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기사는 이제 칼다노 에이다의 바실 하드포크 퀄리티상 문제 없다, 그래가지고 당초 7월 말로 예정돼 있던 칼다노의 메인넷 바실 하드포크가 재차 연기된 가운데 칼다노 창업자가 바실 하드포크 문제 없다고 발언을 했다. 그래서 찰스 호스킨스가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메인넷 바실 업그레이드에는 퀄리티상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착착 굉장히 이제 꼼꼼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게 착착 진행이 되고 있고, 칼다노의 그래서 차트를 좀 분석을 해서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현재 어디쯤에 있고 어디 목표로 하고 있냐라고 보는 건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피보나치 이제 되돌림을 한번 본다라고 하면 이걸 이제 여기를 고점이랑 저점을 그었어요. 지난 그으면 1.414 지점과 1.618, 여기 414에서 한번 맞고 그 다음에 1.618 근처까지 올라가고 떨어지고 다시 1.618 정도에서 하고 고점 마무리하고 지금 내려온 상태, 지난 이제 기준으로. 그래서 요번에 피보나치를 여기서부터 여기로 또 그어보면, 이걸 그어보면 우리가 중간에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중간에 0.5 정도에서 한번 올라오고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여기서 이 정도까지를 예상을 하고 있다. 요번에 미드텀 랠리로 이 정도 보수적으로, 이게 이번에 해갖고 한 번에 이런 식으로 여기서 한번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올라가는 건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렇게 한번 하고 이렇게 좀 본다라고 하면, 이제 굳이 그거 본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가고 그 다음에 조정이 있고 여기까지 내려올지 아니면 이 정도에서 하고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갈지, 이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그림이 이런 식으로 이 정도 하고 이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이제 기간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2023년 한 중반쯤에 이 정도까지 갈지, 정고점까지 갈지 그건 모릅니다. 근데 어찌 됐던 보수적으로 요번에 연말 정도까지 해서 요 정도 0.5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요 지점 우리가 이렇게 반등을 했던, 크게 하락하고 요 지점 올라가는 거,
그 지점까지는 움직이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거, 제가 보고 있는 뷰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드렸고, 역시 이제 지표에서도 보면 요 정도 선에 가가지고 이제 빨간 이제 과매수 영역이 이제 떴었고, 지금 요번에 이제 또 저점이 한번 요때 떴죠. 그래서 이때도 저점이 한번 떴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돌아가서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그래서 요 정도 올라오면 요 지점을 예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잠깐 이제 먼저 움직인 이더리움 클래식 한번 볼게요. 이더리움 클래식을 이런 식으로 에이다와 한번 비교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 한번 바닥을 하고, 그 다음에 0.5 정도를 예전에 거의 근처 못 미쳐서 가고 이런 식으로 움직였었죠. 그리고 상승을 이번에 2021년도 4월에 하고, 그 다음 다시 여기까지 쭉 빠져주고, 그 다음에 요번에 0.5까지 먼저 움직여 준 거예요. 0.5까지 먼저 움직여 준 거고, A단은 보면 지금 바닥에 닿아 있고, 그 다음에 아직 0.5로 못 움직여 준 상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XRP를 한번 볼게요. XRP를 보면 이런 식으로 요번에 여기서 움직여서 여기 지금 여기니까 0.5 정도가 한 0.79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략 한 1,000원 조금 안 되는, 거의 1,0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제 1,300원 환율이니까 1,000원 정도까지 이더리움 클래식 기준이라면 이제 여기 정도 0.5 정도 선까지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순환 펌핑이 대부분 되면, 대부분 메이저들이 어느 정도 움직인 자리까지 0.5 정도까지 움직이니까,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이 0.5 정도까지 움직여준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RP도 이 정도로 보고 있다, 그리고 에이다도 이 정도로 보고 있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암호자산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입니다. 그래서 이게 쭉 이때 2017년에 쭉 한번 하락을 하고 알트장이 한번 커졌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2021년 한 1월부터 5월 그 사이 때 알트코인도 올라가면서 쭉 빠지고, 지금 여기 채널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상태고, 저는 요게 지금 다시 뭐 이 정도 맞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올라갈 때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이렇게 가건 아니면 이렇게 가건 둘 중에 해서 내려갈 거라고 보고, 결국에 한 5년 안에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10 정도까지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나머지 비트코인이 암호자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10%고 나머지 90은 이제 메이저 알트들이 많이 차지를 하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시총 1위 자리도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지난 제가 여러 번 이제 긴 얘기를 많이 드렸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도 이때 한번 바닥 하고 요때 또 이제 내려올 때 신호가 나오고 이제 쭉쭉쭉 올라가다가 다시 거의 그 위까지 올라가고 다시 좀 내려오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더 한번 올라가서 이 고점을 한번 가고, 그 다음에 내려간다라고 비트코인 랠리가 먼저 좀 시작되고, 그 다음 알트코인 랠리가 움직이겠죠, 연말 안에. 그래서 이 방향이 여기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사실 뭐 누구도 모르고, 그거는 크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어찌 됐던 지금 이 박스 안에서 갇혀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번에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뭐 둘 중 하나겠지만, 올라가도 어차피 내려갈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어찌 됐든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제외한 암호 자산 시장의 마켓 캡이에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메이저인 비트하고 이더를 뺀 거죠. 그거에 대한 시총 합인데, 이걸 또 보면 그 이런 식으로 지난 고점을 돌파를 하고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이제 아래 웨지 채널을 아래 이런 식으로 가두고 있다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뷰 같은 경우는 어디냐 하면 요걸 한번 볼게요. 요걸 보면 지금 우리가 여기를 한번 닿았고, 요번에 지난 고점 여기 한번 닿았고, 제가 보고 있는 저점이죠. 지난 고점을 훼손하지 않는 걸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걸 뚫고 내려올 거라고 예상을 하죠. 여기가 저점이지 않을까. 수많은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지표들을 통해 이야기 드린 것처럼 주봉이나 뭐 이주봉에서도 저점 지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해시 리본 차트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를 일단 저점으로 본다. 저점으로 보면, 지난 고점 여기를 저점으로 보면 여기서 지금 이 지점을 맞고 요번에 2019년에 요 지점을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러면 대략 0.5
피보나치 레벨 되돌림으로 0.5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0.5에 닿은 지점이고, 그래서 이 채널 안에 0.5가 여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건 여기. 그래서 보수적으로 그 알트, 이더랑 비트를 제외한 이 시총 합도 여기서 요번에 연말 안에 요 정도 선에 온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요 지점이 목표 지점이다 라고 저는 이제 일단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 지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요 지점을 닫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2023년에 이제 뚫고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1.414까지 예전에 올라갔었죠. 그래서 1.414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2트릴리언 정도까지 내년에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고점을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암호자산의 최대 평가 금액이었던 것보다 이때보다 한 70%가 더 커지는 거니까 실제 개별 종목으로는 엄청나게 커지는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고, 자, 이게 이제 XRP BTC 차트인데, 이게 보다시피 XRP가 BTC 대비해서 계속해서 정말 안 오르고 있죠. 작년에 2021년에 5월에 많이 올라왔던 2,500원도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요만큼밖에 못 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는 여러 개를 봤을 때 우리가 다음에 이제 XRP가 출발을 한다. 뭐 이제 코인베이스 및 여러 이제 미국 쪽에 재상장이 되면서 그다음에 SEC와 합의한 뭐 이런 것들이 뗀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여기 한번 도달하고 그다음에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흐름이 대략 주요 지점, 저항 지점, 이제 지지와 저항 지점은 요 정도 선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참고를 해두시고, 제가 이제 XRP가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XRP BTC 차트를 보면서 당시에도 이야기는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각자의 투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매도를 알아서 잘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미리미리 한번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이런 지점에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여기 닿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 정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해두시고 마음의 준비를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XRP 이제 뉴스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예전에 나왔던 건데 올해 초에 이제 리플이 투자자로부터 주식을 다시 리플사의 그 회사 주식을 다시 XRP가 아니라 회사 주식을 다시 사고 있다. 그래서 뭐 초기에 나갔던 이제 지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되사고 있고 현재 한 12조 정도로 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시리즈 최종 라운드에서 투자를 이제 받았는데 그 밸류로 그래서 그 돈들을 해가지고 이제 자사주로 주식을 다시 사오고 있는 거예요. 초기에 이제 굉장히 싸게 나갔던 주식은 많이 배수를 쳐가지고 그 주식을 비싸게 사니까 초기 주주들은 돈이 필요하면 이미 많은 수익이 났기 때문에 밸류가 비싸졌잖아요. 회사가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주식을 파니까 그런 주식을 다시 사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지금 리플사가 자기네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것도 자본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사도 이제 주식을 다시 왜 살까 이런 생각도 아마 사기고 망해가는 회사라고 하면 굳이 주식을 다시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이제 그 돈을 어떻게든 이제 투자금이나 이런 걸 먹튀를 해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제 리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런 근본적인 이유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XRP 투자 난 싫다 하시면 그거는 이제 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코인에 투자해서 즐거운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핀테크 위즈라는 데가 이제 여기가 리플사의 파트너사예요. 파트너사인데 UA 거래소도 그렇고 여기를 인수를 한다라고 하는 게 1개월 전쯤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위즈라는 데 여기가 어디냐라고 하면 생각보다 되게 큰 곳인데, 여기가 그 로스차일드 쪽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제 로스차일드 하면은 우리가 뭐 너무 음모론으로만 돼 있는데 이 가문에 뭐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가이 로스차일드 이 사람 이제 코파운더로 있고, 여기 같은 경우도 세계 100대 기업에 이제 들어가 있는 세계 이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의 100대에 선정된 2022년에 그런 회사입니다. 여기를 찾아보면 네, 여기 있네요. 이제 찾아보면 여기 있죠.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고, 그 재밌는 거는 DLT 크립토 쪽에서는 리플, 스텔라, 서클이 3군데가 딱 들어가 있어요. 이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100개 회사에 이제 3군데만 딱 들어가 있는데, 또 더 재밌는 거는 리플사의 파트너 있죠. 리플사의 파트너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다 나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아지, 뭐 유명한데 뭐 노바티, 뭐 이런데 뭐 트랑글로도 있고
뭐 되게 많죠. 되게 많은데 그 중에 뭐 니움도 있고 뭐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일단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있죠. 그 다음에 산탄데르도 또 파트너 회사죠. 이제 잘 우리가 익히 아는. 그리고 여기도 보면 리볼트, 여기도 리플사 파트너고, 그 다음에 마스터카드하고도 또 뭔가 하고 있죠. 비자랑도 또 관계가 있고, 이제 시안뱅크도 태국에서 엄청 큰 은행이지만 여기서 이제 100대 안에 못 들어가서 그렇고, 이제 굉장히 많은 데들이 100대 중에 사실 몇 군데가 리플사하고 또 파트너예요. 그러면 이제 리플사는 여기 안에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또 여러 회사들과 파트너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플사 홈페이지에 직접 가셔서 이런 것들은 보면 뭐 사기일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내가 리플 XRP 투자하는 데 있어서 지금 앞으로 이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시장으로 앞으로 전 세계 이제 금융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혁이 일어날 텐데 거기에서 이미 주도권 차지하고 있는 회사예요. 뭐 XLM도 그렇고 XRP도 그렇고. 그러면 이 회사들이 당연히 이런 데들에서 이 회사들이 여러 개 자기네 서비스를 써요. 그러면 그 서비스를 쓰게 하는데 중요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자기 주요 DLT 기술이나 뭐 CBDC 플랫폼이나 그 다음에 뭐 ODL 여러 개 쓸 때는 그 안에서 돌아가는 코인은 XRP잖아요. 리플사 같은 경우 당연히 스텔라는 XLM을 쓰게 할 거고. 그러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프랜차이즈를 여러 군데 다 깔잖아요. 그러면 프랜차이즈가 처음에 세팅 딱 해주고 매달 돈을 어떻게 걷냐라고 하면 식자재를 계속 다 자기네들 걸 쓰게끔 만들잖아요. 똑같이 자기네들 코인을 쓰게끔 만들어서 그 코인의 사용 가치를 올려서 이들도 같이 자신의 암호자산 자체의 가치를 밸류를 올리는 형태로 가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처음에 자기네 시스템을 깔게끔 하고 시스템을 계속 도입하게끔 하는 이유 자체가 영향력을 넓히고 그 다음에 그 영향력이 네트워크 효과로 그 안에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코인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면 당연히 그 코인의 사용 가치와 원하는 이제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공급은 한정돼 있고 그러면 당연히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런 걸 꿈꾸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들이 카카오나 이런 데들이 대부분 뭐 카카오 택시 뭐 여러 가지 다 장악을 할 때 초기에는 그 택시에다가 이제 돈 과금 모델을 넣지 않잖아요. 근데 일단 다 깔고 나면 그 다음에 과금을 넣죠. 지금 이제 카카오가 택시에 그런 걸 했다가 좀 철퇴를 맞긴 했지만 어찌됐든 모든 플랫폼 비즈니스의 사업 방향이 그렇잖아요. 일단은 다 깐 다음에 다 독과점으로 거의 장악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과금을 슬슬 하기 시작을 하죠. 모든 것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는. 그래서 지금 구글이나 애플이 하는 비즈니스도 모바일에서 플랫폼을 장악한 이후에 안드로이드를 장악하고 거기에 앱 마켓을 장악하고 광고를 장악한 다음에 모든 데다가 광고 비용을 엄청 뜯어가고 그 다음에 또 앱 마켓에서 수수료를 띄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그들이 처음에는 안드로이드 완전 무료였고 처음에 안드로이드에서 수수료 30%가 없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장악을 하고 나니까 수수료 30%도 내고 구글의 마케팅으로 광고로 엄청난 돈을 버는데 그건 이제 수많은 기업들한테 다 광고를 걷어가죠. 그 광고를 하려면 다 구글을 통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플랫폼들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 이들도 DLT 크로스보드 페이먼트나 이쪽 시장에서 결국에 플랫폼으로 여러 기술을 제공하는 원천 기술자로 장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돈을 걷어가는데 돈을 어떻게 걷어가냐? 그럼 그 안에서 돌아가는 코인이 당연히 자신들의 코인을 많이 쓰게끔 만들어서 그 가치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요건 마지막 XRP 이제 원화 차트인데 요것도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피보나치 채널 두 가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예전에 한 1.0 여기서 내려와서 이만큼 갔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2.27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부터 계산하면 2.27이가 이 정도고 21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이 안 되는 걸로 보실 텐데 우리가 이때 봤을 때도 여기까지 올라갈 거라고 전혀 예상 못했을 겁니다. 지금 이때가 한 6원, 7원 정도 되는 때였는데 7원에서 한 3,000원, 4,000원 갈 줄은 예상을 못했겠죠. 당연히 예상 못했을 거고 물론 여기서 이만큼까지 2.27까지 가는 거는 이 리플사 XRP의 활용도, 유틸리티성이 엄청나게 폭발을 계속 해야만 이때 작았던 시총에서 큰 시총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그게 비율로 맞춰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보수적으로 만약에 2.27이 요번에 유틸리티가 커버가 안 돼서 못 간다라고 하면 대략 그럼 1.618 이 정도만 간다라고 해도 지금에서 거의 20배 정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XRP가 정말 지금 이더리움으로 친다라고 하면 아마 한 이 지점 정도 618에 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XRP 같은 경우는 가격이 소송으로 눌려져 있죠. 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는 거고
그래서 XRP에 대한 소송이란 여러 가지 실제 유틸리티성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이 있다라고 하시면 사실상 이런 것들을 보시고 XRP를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뭐 한 요 정도의 지금 여기서 이 채널 상으로는 빨간 선 정도까지 가고 이게 여기서 이 채널을 깨고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맞고 다시 요 정도까지 조정을 하고 그러면 뭐 한 4불 정도에서 한 2불 정도까지 조정을 또 하고 그 다음에 이 정도만 요 정도 선까지 또 올라가겠죠. 다음에 이제 이 영역부터는 사실상 이 일이 일어나면 유틸리티성이나 여러 가지 뭐 그 다음에 투기적 가치에 의한 수요나 뭐 이제 움직이게 되면 그때 이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XRP 유틸리티성이라든지 그동안에 뭐 눌려 있는 것들로 본다라고 하면 요 지점 빨간색 요 지점까지는 한 4불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언제냐 해서 관건이라 문제지만 결국에 이제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보셔야 될 거는 주봉에서 이 과매도를 한번 우리가 거쳤다. 요번에 요때 과매도를 한번 거쳤다. 역대 과매도 지점보다 또 조금 더 과매도 된 게 나왔었다. 주봉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너무 힘들어서 나가야 될 자리보다는 이때는 나가야 될 자리는 최소한 이 정도 요 정도 선 정도 위가 아닐까. 요 정도 지금 RSI로 요 정도 선 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은 나가야 될 때가 아니라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으로 XRP 투자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매도나 이후에 이제 XRP가 막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때 제가 방송은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제가 그때 가가지고는 아마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파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거를 지금 미리미리 보셨다가 자신의 매도 계획을 준비하셔서 그때 잘 각자 성공적인 또 이익 실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듭니다. 네, 오늘 방송도 여기까지 하고 또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슴새벽이었습니다.